안녕하세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한동훈 국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반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으로 처벌받았던 조윤선, 원세훈, 안종범, 황교안 등을 포함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처벌받았던 김경수 전 지사 등을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동훈은 김경수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복권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화대는 사면 복권은 현재 윤석열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내며 한동훈과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앞서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2월 자녀 형기 5개월을 남기고 풀려났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복권이 이뤄질 경우 2026년 지방선거 및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는 계산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동훈 대 용화대가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힘 내 친한파 대 친윤파가 대립하는 등 신경전을 넘어 자중질환이 벌어질 거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네요. 그러나 개인적으론 침소봉대이자 설레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제가 성립하려면 한동훈이 김경수를 이재명만큼이나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 보여서입니다. 한동훈의 입지를 위협할 만한 그럴 요소가 없지요. 도리어 한동훈이 김경수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며 그의 정치적 입지를 의도적으로 키워줘서 더불어민주당 내 분란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읽힙니다. 현재 구심점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지리멸렬 상태나 다름없는 민주당 내 친문 반면계가 김경수를 거론하게 해뭉치게 하여 연임이 이미 확정된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도록 하려는 속내로 읽힙니다. 김경수를 자칭 대항마로 밀게 한다는 거죠. 한동훈의 김경수 거론은 그냥 의도적인 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도 윤석열 용화대와 각을 세우는 신용이라도 해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힐 수 있어서입니다. 이미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윤석열 일당과 멀리하려는 신용조차 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미래 역시 뻔하기 때문입니다. 범민주 지지층 사이에선 이런 쇼에 굳이 관심 가질 필요 없이 저들을 공동운명체로 계속 여기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대권주자급이라고 띄우는 목소리도 있는데 실제 그럴 만한 동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무현 문재인과 가까웠던 측근이었다는 이유로 과대평가됐다는 그런 점 역시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태경 민주당 부산기장군 지역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이런 타이틀이 능력이 되고 서열이 되는 정치 문화를 끝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악질적 국정농단 범죄자들도 받았던 복권을 뒤늦게 받으면서 정치검사 출신 한동훈 대표에게 모독을 당하는 것에 분노한다. 그런데 그런 것과 별개로 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분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급으로 평가받는 문화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최태경 위원장은 솔직히 말하자면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급으로 추앙받는 낡고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누구와 가깝다는 이유로 정치적 권위와 특혜를 누리는 정치 문화를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는 지난 2012년 봉화마을로 상징되는 경남 김해을 지역구에 민주당 공천을 받았으나 김태호의 근소한 차이로 패했습니다. 2014년 경남지사 선거에선 홍준표에 패했고 2016년 다시 경남 김해을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 전직 천하장사 이만기에게 승리해 국회에 입성합니다. 2018년 민주당이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싹쓸이를 했던 지방선거에선 김태호를 꺾고 경남지사에 당선됩니다. 이에 최태경 위원장은 제 말의 핵심은 김경수 전 지사는 노무현과 가깝다는 정치적 특혜로 경남에서 제일 좋은 지역구에 출마하여 1승 1패했고 경남도지사 당선도 부산과 울산 광역단체장들이 모두 당선될 때 함께 당선되었을 뿐이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봉화마을로 상징되는 김해을 지역구에 연이어 공천받은 것은 그가 보여준 능력이나 업적이 아닌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그 상징이라는 점이 아주 컸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최태경 위원장은 김경수 전 지사가 국가를 운영할 만한 능력 또는 민주당을 이끌 만한 능력을 보여주었나라며 친노친문의 적자, 이런 타이틀이 능력인 것처럼 정치적 권위를 가지는 정치 문화에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주권 정당, 현대적 민주정당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후진적 봉건적 정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국회의원을 한 건 2년뿐이고 경남지사 재직 시절에도 드루킹 사건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는 등 제대로 지사직 수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직 수행 과정에서 무언가 정치적 능력이나 업적 등을 보여준 사례가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즉 이재명처럼 능력이 검증된 정치인이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드루킹 사건 판결에 있어선 김경수를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려는 그런 억지가 보였기에 판결 자체를 신뢰하진 않습니다만 그건 별개의 문제죠. 최태경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고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서 김경수 전 지사가 친노친문 적자이고 친노친문 대통령 후보라는 식의 봉건적 후진적 발언을 하는 민주당 정치인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꼰대 정치인에 불과하다라며 대다수 민주당 당원들도 그런 생각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지사가 다시 정치를 한다면 자신의 실력과 비전을 당원과 국민에게 평가받아야 하고 그런 기회는 모든 민주당 정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태경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경쟁자가 있는 것이 더 좋다. 다만 민주당을 상징하는 인물의 선골, 진골 만들어서 추앙하는 봉건적 정당 문화를 이제 청산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그건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활용하려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 노무현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사람이라 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고위공직을 맡았다고 해서 노무현과 닮은 정치인이니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인이니 호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한덕수도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라고 호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범민주 지지층 사이에서 가장 국힘스러운 정치인으로 항상 지목되는 김진표 역시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런 김진표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사람입니까? 윤진식이나 박명재와 같이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뒤 이후 국힘 가서 금배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죠. 노무현 서거 이후 민주당 내에선 노무현의 측근이었던 인물들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봉화열풍이 마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이들로 규정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이는 범민주 지지층이 노무현에 대한 지몬미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그의 측근들 역시 우호적으로 평가하게 된 것이라고 할까요? 이처럼 친노로 분류되는 정치인이 프리미엄을 얻게 되면서 과거엔 노무현을 비난했던 이들도 노무현과의 인연 한 줄, 사진 하나라도 찾아 이력에 넣기 위해 부단히들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노무현의 친구라는 호칭으로 불리웠던 문재인이 갑자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사람으로 부각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정작 문재인이란 이름은 노무현 정부 시절엔 정치 고관여층 일부나 알았었는데 말이죠. 문재인이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검증이 안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에 대한 지몬미, 감정과 함께 과거 변호사 활동을 같이 했던 사이였다는 이유로 사실상 노무현의 분신처럼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입문 1년여 만에 대선 후보로 선출돼 대선 출마하게 되고 이후 당대표직 등을 거치며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라 하겠습니다.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는 범민주 지지층으로부터 사실상 무한 까방권을 얻었고 신격화까지 된 거라 하겠습니다. 박근혜가 너무도 부풀려진 박정희 경제신화를 등에 업으면서 수구 지지층으로부터 무한 까방권을 얻었던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무현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동서로 갈라진 지역주의 즉 사회 갈등 해소,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 상식이 통하는 사회, 수평적이고 탈권위적인 리더십,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를 추구했기에 여전히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노무현 정신을 실천했습니까? 아니 그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요? 지역주의가 해소되긴커녕 도리어 성별, 세대 갈등 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코로나로 큰 손해를 본 이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아무런 개혁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여전했고 정치검사 한 명의 정권 자체가 통째로 끌려다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문재인은 임기 내내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리더십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재했다고 하겠습니다. 노무현은 무슨 일로 시끄럽다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정면 돌파하려 했고 책임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조금만 시끄러워지면 뒤로 숨는 데 바빴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를 거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허탈함을 느끼게 되어 더 이상 광장에 모이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연대가 전보다 도리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노무현의 최측근으로서 노무현 정신을 제일 실천할 줄 알았던 문재인은 결론적으로 전역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오른팔 왼팔이라 불리던 이광 제안희정이 그런 노무현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이들을 비롯해 노무현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사람 중에 과연 누가 그런 노무현 정신을 실천했습니까? 누구의 적잖이 혈통이니 하면서 실력이나 업적 등을 검증하지도 않고 띄워주는 옛날 왕조 시절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은 이제 사라져야겠습니다. 이런 패단을 우리는 충분히 겪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일한 사람이라고 해서 오랜 인연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역시 유능하다고 단정지어서도 안 될 것이며 충분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정치활동을 재개한다면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그는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